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와 기사일주편 관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관운은 어떤 뜻일까요? 관자가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거죠.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운은 운행할 운자를 의미하는 거죠. 벼슬아치가 되는 운을 과거에는 얘기를 했고요. 요새 현대에서는 뭐 승진운, 그 다음에 뭐 임용, 뭐 임관, 그래서 뭐 승진운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뭐 대기업,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도 되겠죠. 여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하게 되죠. 임용은 뭐 교사가 되는 것, 뭐 임관은 뭐 군인이죠. 군인 중에서도 장교를 임관이라고 표현하죠. 모두 다 뭐 국가기관이든 어떤 뭐 기업이든 간에 한 자리에 어떤 조직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리자가 된다거나 뭐 이러한 운을 얘기합니다. 사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운 중에 하나입니다. 관운이라는 게 뭐 결혼운, 뭐 그다음에 뭐 자식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운을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요새 청년 실업 등을 통해서 관운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실업으로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관운을 물어보는 상담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관운이라는 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되는 거라 학문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학문운이 따라줘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관운을 원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나 뭐 세운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원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판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하고요. 원판이 조금 아쉬울 때 대운, 세운을 봅니다. 그렇게 관운을 보면 되고요. 실제로 관운의 어떤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사주 원판에 어느 정도의 학문운이 있어야 됩니다. 관운이라는 게 시험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문운이 있어야 되고요. 이른바 관인상생이 돼 있으면은 관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운에서 반드시 시신이 와야 됩니다. 뭐 귀신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관운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드시 시신이 와야 되고요. 그 희신이 관성이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관성이 오더라도 인성이 약한 경우는 좋은 관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인덕을 의미하죠. 인덕, 그 다음에 학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비어 있으면은 좋은 관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승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성이 있어야지 관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뭐 인성이 약한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이 동시에 오는 경우에 관운이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관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고요. 정민년, 신해월, 임오일, 경술시생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이고요. 위에서 말한 원판이 좋은 분의 사주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일주입니다. 일간이 임수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월지의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물을 돕는 오행은 쇠기운이죠. 시간의 경금, 월간의 신금이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강합니다. 강하고요. 남의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시지의 술토, 일지의 오화, 연지의 미토, 연간의 정화가 있습니다. 남의 세력을 보시면은 일지 오화가 술토를 돕네요. 그리고 연간 정화가 미토를 돕고요. 이 흑기운들은 쇠기운을 돕죠. 연지 미토도 마찬가지고요. 신금을 돕고요. 이른바 관인상생이 된 사주네요. 관인상생이 된 사주고요. 그리고 월지 해수가 보니까 건록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록은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 하는 살이죠. 그래서 건록이 잡혀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관인상생이 돼 있고요. 보니까 식상은 약하죠. 식상이 여기에서는 나무기운이죠. 나무기운은 약합니다. 여기 지장간에 좀 있긴 있는데 나무기운이 약합니다. 식상이 약하다는 얘기는 사업운이라든가 뭐 재물, 뭐 사업 재물 이쪽에는 소질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은 관인상생으로 학문성이 좋죠. 학문성이 좋으니까 이 학문성을 살려서 공무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형적으로 원판이 사주 원판이 좋으신 분이고요. 현재 공무원 정민현이면 67년생이거든요. 20대 때부터 공무원을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나름대로 공무원에서 상당히 직급이 높으신 분입니다. 직급이 높으신 분이고 평탄하게 공무원 생활만 하시는 분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원판이 좋은 사주의 예시였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여성이고요. 신민년, 기해월, 기우일, 갑술시 생이네요. 이분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요. 이분도 신민년생이면은 30살 정도 된 거죠. 30세 정도 되신 분이고요. 공무원인데요. 어떻게 공무원이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일주 생이네요. 일간은 기토고요. 나와 같은 흙, 월간의 기토,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연지의 미토가 있습니다. 비겁이 상당히 많네요. 비겁이 많은 경우에는 경쟁의식이 있죠. 경쟁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집, 뭐 뚝심 같은 게 있다고 강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 보니까 불기운이죠. 흑기운을 돕는 건 불기운인데 불기운이 사주 원국에는 없고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비겁으로 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의 세력 볼까요? 시간의 간목, 일지의 유금, 월지의 해수, 연간의 신금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인데 인성운이 없네요. 인성 학문성을 의미하는데 인성이 없는데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주 원판은 좀 약하신 분이죠. 사주 원판이 약한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세 번째 조건, 운에서 관성이 오더라도 인성이 약한 경우 좋은 관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관운은 약하신 분인데 이러한 경우에 운이 관성과 인성이 동시에 오는 경우에 관운의 보충이 가능하면서 좋은 관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께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공무원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14년도 갑오년에 공무원 임용이 되셨다고 그래요. 이때가 보니까 인성운이 들어오죠. 인성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성운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신 분이고요.
이분은 구급 공무원이 되신 분이에요. 구급 공무원이 되신 분이고요. 20대 초반부터 계속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주 원판이 다소 약하더라도 좋은 운을 맞이한 거죠. 좋은 운을 맞이해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의 사주격이죠. 비겁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겁이 상당히 많아서 경쟁의식, 고집, 뚝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노력을 많이 했겠죠. 운이 좋은 운이 온다고 해도 후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노력과 들어오는 운을 잘 맞춰서 공무원이 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원판, 들어오는 운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일주의 일간은 기토죠. 기토는 작은 흙을 의미합니다. 정원의 흙을 의미하고요. 텃밭, 그래서 음기운입니다. 흙의 성격은 믿음직하다, 신을 의미하죠.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토일주들이 끈기가 있고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비장, 위를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부도 의미하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흑일간을 가지신 분들이 사주에 열기운이 많으면 아토피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부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환절기, 그 다음에 온도는 그냥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맛으로는 단맛, 색깔로는 황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정가운데 중앙을 의미합니다. 기사일주의 지지는 사화죠. 큰 불을 의미하고요. 양기운입니다. 사화는. 그래서 보통 기사일주가 기토가 음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가 양기운이죠. 그래서 음기운과 양기운의 모든 성격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화는 역마살입니다. 그리고 띠동물로는 뱀이고요. 화생토의 관계죠. 그래서 육친적으로. 그래서 인성에 해당하고요. 인성이 상당히 일간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화가 또 역마살이라 적극적이고요. 인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 기획력이 또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일주들이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화가 인성, 사고계를 의미하죠. 사고계를 의미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래서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적인 거, 제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특징적인 거 다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가 아니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대부분 느낀 게 기사일주 여성분들은 배우자 운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배우자 운이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게 관성이죠. 관성은 목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사화와 목기운, 예를 들어서 뭐 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묘목이 이 사화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나무 기운들이 이 사화에 완전히 활을 하게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완전히 타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인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세기 때문에 관성이 극을 받을 때는 식상이 강할 때도 극을 받지만, 인성이 강해서 이 관성을 완전히 빨아들일 때는 관성의 힘이 무력해집니다. 그러한 경우에 관성과 관련된 육친, 특히 배우자 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사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고요. 신해년, 무술월, 기사일, 을축시생입니다.
신해년생이면은 올해 나이로 50세죠. 50세 여성분이고요. 이분이 원래 상담은 배우자 운 때문에 배우자랑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배우자 운 가지고 상담을 오신 분인데, 이분 직업이 교사입니다. 직업이 교사이고요. 이분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일주생이니까 일간은 기토겠죠. 기토고, 나와 같은 오행 한번 보겠습니다. 흑기운이죠. 월주가 완전 흑기운이고요. 시지가 축토 흑기운입니다. 비겁이 상당히 강합니다. 비겁이 상당히 강하고요. 나를 돕는 오행 불기운이죠. 흑기운을 돕는 거는 사화.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가 상당히 강하죠. 흑기운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불기운도 뭐 약하지 않습니다. 사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남의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을목,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 연지의 해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세력이 상당히 강한데 이 신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금에 따라서 이 해수의 힘도 정해지거든요. 이 신금이 옆에 월주가 이 큰 흙이죠. 상당히 큰 흙입니다. 상당히 큰 흙이고요. 연간의 신금, 쇠 조각이죠. 작은 쇠를 의미하죠. 이 큰 흙이 이 쇠를 생할 수 있을까요? 생할 수 없죠. 토다금매라고 그러죠. 토다금매. 그래서 이 쇠 기운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이 쇠 기운이 약해지면서 이 해수도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쇠 기운의 생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흑기운들이 이 해수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흑기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쇠기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물기운도 약하게 됐죠.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떨까요? 시간의 을목은 요 사화에 완전히 타들어갔죠. 나무 기운도 약하다고 봐야 돼요. 이 나무 기운이 관성이죠.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 인성은 약하지 않아요. 인성은 강해요. 인성은 강한데 관성은 약하단 말이죠. 관인상생이 좀 약하죠. 원래 관운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 관성이 약하니까 배우자 운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관련 상담을 오셨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배우자 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제인 관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사주를 예시로 들었거든요. 관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교사가 됐냐? 제가 봤을 때는 관운이 좀 약한 편인데 언제 교사가 됐냐 물어보니까 2004년도 갑신년에 교사가 됐다고 그래요. 이때 교사가 됐다고 그래요. 이때 거의 뭐 한 8년을 공부해서 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24살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사범대를 나오신 분이고요. 졸업할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8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제대로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갑신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은 희신이, 제가 볼 때 간운은 희신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희신이 이분은 관성 그리고 식신이에요. 식신이 와야 돼요. 이분 보니까 쇠기운이 약하다고 그랬죠. 쇠기운이. 왜냐? 작은
쇠란 말이에요. 이 흙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큰 쇠 기운이 와야 됩니다. 큰 쇠 기운이 오면은 이 흙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2004년도에 갑신년이었거든요. 이 신금이 큰 쇠 기운이죠. 큰 쇠 기운. 이 큰 쇠 기운이죠. 그래서 희신이 한번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작은 음기운의 나무거든요. 이 큰 불에 타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관성이 큰 나무가 와야 됩니다. 갑목이라든가 뭐 인목이라든가 이런 큰 나무가 와야 됩니다. 보니까 2004년도에 갑목이 왔죠. 그래서 이때 교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원판은 다소 불리하지만 운에서 관운이 찾아와서 교사가 되신 분의 사주를 봤습니다. 이분이 또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후천적인 노력을 했었던 거죠. 후천적인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냥 놀고 계셨던 건 아니고요. 후천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운에서 관운이 찾아와서 교사가 되신 분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판이 다소 아쉬우면은 운에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에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 그 다음에 운이 어떻게 보충되는지를 살펴보고요. 요새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 유행이잖아요.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따지고요. 보면은 학문운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친구들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불경기다 보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학문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공무원이 전혀 소질이 없고 뭐 기술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뭐 사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충분히 본인의 자질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학문운이 있고, 그 다음에 원판이 어느 정도 뭐 아주 좋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 낭비라든가 뭐 본인의 어떤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조언을 듣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의 소질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 그리고 운이 안 좋을 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시면은 어떤 본인이 어떤 걸어가는 지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횟수가 거듭되는 만큼 충분히 오늘 강의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으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